그래서 왜 괜히 쓸모없는 국제 표준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챕터에 배울 게 모형 시험이거든요. 모형 시험이 뭐 알아서들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마다인가 정기적으로 그 배 실험 관련한 아니면 배 유체역학 쪽 주로 배 유체역학 쪽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3년마다 모여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요. 그럼 뭐 그동안 3년 동안 국제적으로 진행된 연구들 있잖아요. 그걸 다 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표준안을 실험을 이렇게 하면은 실제랑 좀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할 거니까 서로 간의 결과를 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관이 저번에 수업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국제수조회의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수조는 원래 물을 떠놓은 그냥 커다란 데면 다 수조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금붕어 키운다고 하면 그것도 수조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주 커진 스케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냥 탱크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제일 먼저 생긴 배 실험을 위한 수조는 모형선을 일정한 속도로 끄는 예인 수조였거든요. 물론 요새는 예인 수조 말고 다른 그 수조 시설들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1층 보면은 회류 수조 있죠. 지금 유체 실험 때 아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어요? 공동 수조도 있잖아요. 유체역학 실험 때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 말고 뭐 저기 크리소 같은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가면은 사각 수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인 수조는 앞뒤로 긴데 그게 아니라 좀 넓은 거 있거든요. 배가 이제 자유롭게 돌거나 뭐 파도 치거나 하는 실험하게 해양공학 수조라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은 심해공학 수조라고 새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전통적인 이름이라 토잉 탱크라고 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토잉 탱크 컨퍼런스라고 해서 ITTC라고 하고 이제 이게 뭐 대단한 기관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예인 수조 아니면 비슷한 시설을 가진 기관들끼리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서로 뭐 연구 결과 얘기하고 그런 거를 하는 데인데 뭐 우리나라도 예인 수조 가진 기관들은 다 회원 기관이겠죠. 우리 학교는 아닌가? 우리 학교도 있나? 모르겠네. 공동 수조 있어가지고 뭐 그걸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ITTC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가면은 ITTC 치면은 ITTC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가면은 뭐 회원 기관은 아니고 거기 회원 기관의 시설 그게 쭉 나오거든요. 뭐 거기에 충남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 사람들이 열심히 실험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한조선학회 산하에 대한조선학회 아래에 수조시험 연구회라고 있어요. 알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한국이니까 KTTC겠죠. 미국 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ATTC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점성장에 보면 ATTC 곡선이라고 요상한 거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수업 때 다루진 않았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그 마찰저항 구하는 식이 좀 복잡해서 제가 잘 안 쓴다고 한 게 ATTC인데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KTTC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였더라?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거 연구회 워크숍을 했는데 뭐 코로나고 하니까 비대면으로 한다고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마다 하는 게 그 실험 유체역학 콘테스트라고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그거 했는데 1등 했을 텐데 4학년인가 누구 나와서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생 아니면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유체역학 실험 같은 거 뭐 설계하고 수행한 거 내용 평가를 하는 콘테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 졸업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 관심 있으면은 뭐 한 1년 준비하면은 되게 제가 알기로는 워크숍 때 여름 때인가 뭐 그때까지 결과를 내거든요. 착수금도 줬던 것 같아. 저 학생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지금 가을쯤에 이제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정확히 몇 등까지 졸업으로 쳐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내부 기준으로는 3등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좋습니다. 예. 유체역학 실험하는 거 시상을 하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해서 졸업 준비할 학년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모형 시험 얘기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배에 대해서 모형 시험을 하자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수업에서 하고 있는 배의 동력이 얼마나 되나. 그런 거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토잉 탱크에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배 동력이 얼마나 나와줘야 되냐. 모형선 실험으로부터 모형으로부터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 배를 가지고 바로 실험은 못해요. 너무 크고 만들었다가 설계 바꾸고 하는 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배의 동력이 얼마나 될까? 모형 실험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모형 실험의 대상이 되냐면은 배가 조종이 얼마나 잘 될까? 이거는 4학년 2학기 때 내향조종론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거기서 배웁니다. 배가 얼마나 조종이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실험. 조종이라고 해봐야 딱 하나예요. 러더를 틀었을 때 배가 얼마나 잘 움직이나. 방향타를 틀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내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시키핑인데 영어로 파도가 칠 때 배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라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 배가 얼마나 잘 안 움직이나. 얘도 조종내향 때 같이 배우는데 이것도 모형시험 할 수 있겠죠? 한다면은. 파도가 치는 동안에 거기에서 배가 움직이는 정도를 보고 그거를 이제 실제 배 사이즈로 확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추진기 같은 거 실험할 때 유체과학 때 배운 공동현상도 모형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모형 추진기를 놓고 캐비테이션 수를 맞춰가지고 가동을 해주면은 주위에 생기는 캐비테이션이 있겠죠. 그게 실제 배랑 뭐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추진기의 공동현상도 모형 시험이 되겠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박 성능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실험이든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물리적 상사를 제안만 하긴 한다면은 뭐든지 할 수는 있겠죠, 모형 실험을. 근데 이제 실제로 배 설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거고 요새 좀 더 하는 게 슬로싱? 슬로싱이라는 거는 액체 탱크 안에 있는 화물이 출렁출렁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발생하는 게 뭐 LNG 선박에서 안에 있는 LNG가 액화로 되어 있고 일부는 기화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안에서 출렁출렁 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 또 모형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요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몇 분 됐어요? 7분. 7분? 좀 더 해야겠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배의 동력 시험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우리가 그러니까는 지금 3학년 2학기에 저항 추진 먼저 배우잖아요. 나머지는 아직 뭐 어떻게 실험하는지 안 배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했고 동력 실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선체. 좀 오래된 말로는 영어로는 배열이라고 해요. 배열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맨발을 뭐라고 해요? 베어풋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신었다고. 그러니까 배도 아무것도 달지 않은 그냥 배 껍데기, 프로펠러도 없고 러더도 없고 다른 부가물도 없는. 그래서 나선이라고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자가 이게 그거예요. 나치할 때 나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달았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배 껍데기. 그래서 선체 자체가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 배에서 그 저항이 얼마로 추정이 되는지를 하는 게 제일 옛날에 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추진기, 공동현상 말고 추진기 자체의 성능이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추진기에다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엔진 동력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의 추력으로 인한 일률이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추진기의 성능. 그러면은 추진기 성능이긴 한데 얘는 그럼 우리가 추진기는 당연히 배 뒤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배 뒤에서 움직이는 추진기를 봐야 되는데 우선 그거를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으니까 추진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추진기가 다 열려있는 물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프로펠러 오픈 워터라고 하거든요.
프로펠러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 물 상태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 뒤에서 움직이는 추진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배 뒤에서 움직이는 추진기에 대해서 배가 가는 속도보다 뭐 실제로 추진기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점성 때문에. 점성이든 뭐 아니면 포텐셜 유동으로 인한 형상뭐든 간에 아니면 조파 저항으로 인해서도 에너지를 잃었죠. 유동이 에너지를 잃고 배가 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느려지는 정도를 반류라고 한다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저저번인가? 반류라고 했어요. 반류로 인해서 느려진 상황에서 움직이는 프로펠러의 성능이 궁금한데 반류로 인해서 느려진 정도가 원래 실제 배 뒤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게 유동이 들어오겠죠.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일괄로 얼마만큼 느려졌다, 몇 %만큼. 그게 반류비잖아요. 반류비만큼 느려졌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전진 속도에 대해서 원래 배 속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진 속도에 대해서 추진기 성능을 실험을 해요. 구태여 앞에 뭐가 지저분하게 되지 않고 깨끗하게 열린 상태인데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뭐 빠른 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실험을 하는 게 추진기 성능 시험이고 영어로는 POW란 말을 많이 씁니다. POW 테스트라고 하면 다 이거예요. 추진기를 아무것도 없는 물 안에서 전진 속도랑 회전수를 바꿔가며 실험을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거예요. 추진 성능에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선체, 추진기, 상호작용.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추진기가 선체 뒤에서 돌 때 원래 단독 성능 대비 얘를 단독 성능이란 말로 많이 쓰거든요. 추진기가 배 뒤에서 돌 때 원래 단독 성능 대비 성능이 어떻게 변했냐를 확인을 해요. 모형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적합한 뭐 물리적 가정을 통해서 얘랑 얘의 차이가 실제 배에서는 얼마만큼 커지나를 봐요. 얘랑 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뭐 얼마만큼 느려지는 것도 유동이 느려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유동이 불균이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진기가 돌면은 그 앞이 압력이 낮아지거든요. 추진기 앞은 뒤는 압력이 세니까 추진기가 앞으로 추력을 받잖아요. 근데 앞이 압력이 낮아지면은 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꽁무니 쪽 압력이 낮아진 거잖아요. 추진기 앞쪽 압력이 낮아졌으면은 배로 보면 뒤쪽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커져요. 그런 상호작용들이 있어서 원래 추진기 성능 대비 선체 뒤에서 추진기가 움직일 때 뭐가 얼만큼 변한다. 원래 베어헐 대비 추진기가 뒤에서 돌면은 저항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걔를 실선 스케일로, 실제 배 스케일로 확장을 해주면은 우리가 실제 배의 동력을 추정을 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8장인가? 뭐 거기서 배울 거고, 네. 우선 5장, 4장에서 주로 배울 거는 이거예요. 선체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 그러면은 선체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결국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모형 스케일이랑 실선 스케일이랑 프루드 수를 갖게 해줬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프루드 수를 갖게 한다고 했어요? 작아졌을 때 속도를 맞추고. 뭐 그게 제일 간단한 설명이긴 한데 우선 실제 배의 저항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숙제 해보면 알겠지만은 조파 저항보다 점성 저항이 커요. 실제 배들 보면은. 그럼 점성 저항이 더 크니까 점성 저항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점성 저항이랑 관련 있는 숫자는 뭐예요? 레이놀드 수잖아요. 근데 레이놀드 수를 맞추는 게 레이놀드 수 식을 봤을 때 실제 배보다 작은 모형을 가지고 레이놀드 수를 맞추려면은 모형이 빨라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100분의 1 모형선을 썼다. 속도가 100배가 빨라져야 돼요. 실제 배보다. 그게 우선 달성이 불가능하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파 저항이 거의 뭐 프루드 수의 한 4제곱 아니면 크면 6제곱 그 정도의 비례를 하거든요. 레이놀드 수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프루드 수는 못 맞춰요. 당연히. 그다음에 프루드 수는 실제 배보다 훨씬 커져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실제 배보다 프루드 수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조파 저항이 말도 안 되게 커져요. 그러면은 실제 배랑 모형선이랑 레이놀드 수를 억지로 맞추면은 프루드 수가 모형선보다 커져서 조파 저항이 많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 현상이랑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원래는
실제 설계 프로듀스에서는 조파저항보다 점성저항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되면 조파저항이 말도 안 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실제 배를 그 속도로 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면이 막 난리가 날 거잖아요. 제대로 된 실험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감안을 했을 때 프로듀스를 맞추는 게 맞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듀스를 맞추는 거는 쉽죠. 왜냐하면 모형이 작아지면 속도도 줄어들어요. 프로듀스를 똑같이 하려면은. 점성 저항은 우리가 식 어떻게 구했었어요? 나눠야죠. 로그 레이놀드 수를 2를 뺀 거를 제곱. 에다가 뭔가를 했잖아요. 그쵸? 정확히 얘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CV라는 거는. 거기에다 형상적 계수를 더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 감안해도 레이놀드 수가 어지간히 변해봐야 로그 스케일이고, 그러니까 잘 안 변해요. 점성저항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 게 프로듀스를 안 맞추고 함부로 바꾸면은 실험 결과가 너무 이상해지겠다. 너무 막 튀겠다. 그 대신에 레이놀드 수는 좀 바꿔도 얘가 별로 영향이 없더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형인 네가 참아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를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제. 네, 이제 잘랐다 갈게요.